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펫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봉환 수의사입니다. 의료기기 인증받은 보도자료와 학술자료를 보고 기존의 청진기보다 활용도가 좀 뛰어날 것 같아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볼 때 진료실에서 청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집에서 모니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폐 질환이 있는 아이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보호자분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연동해서 보호자분들한테 직접 그 소리를 듣게 해드리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수능도도 더 높아지고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을 해서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재택 관리를 할 때 자료를 남김으로써 저희하고 소통도 될 수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MVD 같은 경우는 심장병에서 판막 질환인데 국내에서 많이 키우고 계신 소형견들 말티즈나 푸들, 요크셔 테리어, 포메라니안 같은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9살이 지나면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 확률적으로 보면 25%, 즉 4마리 중에 1마리는 심장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생하는 심장병의 80%가 이 MMVD라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한다면 최대 3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아무리 약물을 쓰고 관리를 해도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빨리 관리를 하는 게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아이들 호흡이나 심장 뛰는 거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데 위더펫 청진기를 가지고 계시면 자고 있을 때라든지 매일 한 번씩 측정을 해서 그 기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직접 병원에 오지 않고 아이들 변화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과 심장 관리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관리에서는 호흡수와 심박수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집에서는 실제 보호자분들이 이거를 인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위더펫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아이 호흡수라든지 심박수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심장병 환자들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환자들 중에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위더펫을 통해서 호흡수랑 심박수를 관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호자분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호흡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매일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다가 보호자분에게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내원했을 때 이전보다 심장병이 확실히 안 좋아져서 약 용량을 빨리 조절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장병 관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근데 위더펫을 통해서 매일 호흡수라든지 심박수가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의료진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면 실제 강아지들의 건강 관리도 되지만 보호자분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옆에서 관리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호자분들에게 아이 심장병이 있고 약을 먹여야 되고 음식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려도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더펫을 통해서 심장 박동 소리를 녹음을 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실제 들려드리면 우리 아이가 진짜 심장병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의료진하고 협조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들은 흥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심장 박동수라든지 호흡수를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거나 폐 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체크를 하고 오시면 아이의 정확한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심장병 관리를 할 때 원장님들이 보통 사용하는 약물들이 혈전 용해제, 그리고 혈전 예방하는 약과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와 베타 블로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 모니터는 심박수가 좀 떨어지고 안정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왔을 때 이 고양이가 이 약을 먹고 심박수가 안정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흥분해서 이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유더펫을 통해서 집에서 실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측정을 하고 오시면 심장약을 복용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트 프로그램에 표준화된 심박수라든지 호흡수 그런 지표들이 기록이 된다면 아이들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보호자분들을 나중에 이해를 시키는 데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진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진료를 하다가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저장돼 있다면 의료진들의 실수가 없었다는 점, 최선을 다했다는 점, 객관적으로 관리가 된 게 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흥분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의 심박수와 호흡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집에서 매일 유더펫을 통해서 호흡수나 심박수가 관리가 되고 있다면 평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흥분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 평소에 유더펫을 통해서 안정된 심박수와 호흡수를 측정해 둔다면 펫보험이 활성화됐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좀 더 귀중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호자분들은 일일이 아이들 청진음을 저장하고 의료진들에게 직접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료진들도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판별을 하고 평가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녹음만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닥터앱을 통해서 한눈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할 때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평가할 수 있고 따로 전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실제 진료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해지고, 보호자분들도 청진음을 녹음을 할 때 따로 전송을 안 하시고 녹음만 해도 돼서 훨씬 편해진 것 같습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청진기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입원실이나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제 듣고 있을 때 저장을 해야 된다거나 보호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때 유더펫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안내도 드릴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차트에 저장할 수도 있고, 차후에 아이 변동 상태라든지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면서 건강 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활용하고 있고 다른 수의사분들도 활용해서 편리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수의사분들이 개나 고양이들 심장 진료를 볼 때 심박수 평가라든지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확인하는 평가들은 어느 정도 흥분한 상태라고 감안하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 농도라든지 약물 사용에 대해서 약간 오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약물을 투약하고 그 반응을 볼 때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유더펫을 통해서 저장해온 심박수라든지 호흡수를 듣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약물 농도라든지 아이들의 약물 반응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유더펫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HCM 관리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이 아테놀롤이나 딜티아젬 같은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했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심박수 감소인데요.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 실제 심박수가 감소되는지 확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고양이들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집에서 측정하고 오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약이 아이들한테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경우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 청진에서 심장 잡음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개들의 심장병 같은 경우, 특히 MNVD 같은 경우는 빨리 진단이 되면 훨씬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이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생존 기간이 좀 짧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할 때 위더펫을 통해서 매일 청진을 하고 아이 상태를 관리하게 되면 심장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좀 더 관리에 용이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실제 청진음을 듣고 판별할 수 없으니까 위더펫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걸 의료진들이 듣게 되고 관리를 하면 아이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사용하실 수 있는 보호자라면 충분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링을 통해서 청진기와 스마트폰을 연동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청진만 잘 녹음해 주시면 그 녹음된 음을 통해서 AI가 분석하고 의료진들도 같이 판별을 해서 아이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피부병을 예로 들면 피부 병변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냥 내용으로 차트에 적어 놨을 때와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사진을 저장하고 차트에 적었을 때 좀 더 정확한 아이들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 모니터라든지 아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진도 마찬가지로 청진기만 사용해서 당장 순간 듣고 마는 것보다는 청진음을 저장해 둔다면 아이들의 변화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더펫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의사들이 진료를 볼 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보호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자를 안심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아이를 치료하는데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위더펫이란 어플을 통해서 매일 아이 상태를 체크하고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된 파일들을 이제 닥터 앱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 보호자분들도 그런 조언을 들었을 때 좀 더 안심되고 아이들 진료에 지치지 않고, 만성적인 질병들은 보호자분들이 지치게 되면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개입하면서 많은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상태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청진을 하고 아이 상태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까이 있다면 매일 와서 체크한다거나 일정 기간 단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멀리 이사 가시게 되면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게 됩니다. 근데 위더펫을 통해서 매일 청진하고 저장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아이와 병원은 가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보호자분들과 유대감도 증가되고 보호자분의 이탈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더펫 앱을 누르게 되면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처음에는 우측편 상단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이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등록을 눌러서 아이 이름과 정보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실제 청진을 할 때는 아이 정보가 저장이 됐으면 밑에 편에 심장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청진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위더펫 본체를 켜게 되면 페어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아이에게 청진을 하고 녹음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다 읽고 나면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판독을 누르시면 아이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